안녕하세요. 창창입니다. 네, 요즘 ROTC 지원이 미달이라는 소식이 있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좀 그렇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입대를 하는 게 국가가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국방의 의무는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데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애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병역의 의무가 남성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두 이 병역의 의무를 갖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서 남성들은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군대를 다녀와야 되는 거죠. 이처럼 이게 참, 그러니까 저처럼 저는 이제 처음부터 사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직업군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잘 사실 그 부담을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게 병역의 의무를 져야 되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이 가슴 저리는 사연들이 뭐 한두 개 찍은 다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가족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여자친구랑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애인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뭐 나랑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병사 출신들 중에는요. 군에서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던 그 아련한 가슴 아픈 추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있을 텐데요. 사실 군대는 대한민국에서는 남자가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꼭 거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요, 저는 사실 이 군대의 가장 순기능 중에 하나로 보는 건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도의 산업 성장을 하는 데는 바로 저 군대 이 교육 과정과 훈련 과정이 크게 한몫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왜냐하면 남성은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됐고 군대에서 어떤 임무든지 수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배웠던 다양한 경험과 기술들이 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끄는 데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왜? 고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들, 그 다음에 시스템, 뭐 세부 교육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은요. 군대에서 배운 훈련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바탕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기본기를 바탕을 뒀기 때문에 새롭고 다양한 기술에 대한 확장이 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문서 만드는 시스템이요. 그게 공무원으로도 내려갔고요. 세계적인 인류 기업인 삼성이 대한민국 공군에 과장급들을 파견 보내가지고 문서 작성하고 했던 것이 90년대 중반까지도 공군에 위탁을 보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우리 군이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앞선 때도 있었다는 거죠. 보세요. 군대에서 저는 중장비도 배우고 운전 같은 거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 뭐 초기에 7, 8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될 때 운전사들을 어디서 배출했느냐? 군에서 다 배출했어요. 육군의 그 제3 야수교, 공군 교육사령부, 해군 교육사령부 이런 데서 다 배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문서 작업 능력 이런 것들 뭐 왜 문서 작업이 왜 능력이냐? 수신을 누가 해야 되고 이걸 볼 때 참조를 누가 해야 되고 누가 보냈는지 발신해야 되고 제목이 뭐고 이런 체계적인 것들 요즘은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이런 게 다 되지만 불과 산업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지게차도 따고 포크레인도 따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 많이 땄었어요. 제가 포대장 할 때 우리 간부들한테 모범을 보이겠다고 제가 국가기술 자격증 따가지고 제가 더 많이 따가지고 우리 부대가 우수부대가 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에다가 이 장교들은요. 출신에 무관하게 장교들은 더 많은 이 지적 개입을 요구하는 거죠. 즉 육체적인 개입에다가 플러스 지적 개입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보다는 더욱 체력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이 지식적으로도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는 거죠. 군대 업무에서는 그런 것들을 장교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교들에게는 애초에 학력의 요구 수준을 높였던 거죠. 병사들보다 더 학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체력적 그리고 심리적 그다음에 지식적인 인게이지먼트를 더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졸이라는 기준을 두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 요즘에야 다 대학을 나오는 시절이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은요. 예전에는요. 전 국민의 절반도 못 되는 인원들이 졸업을 했었습니다. 저희 때는요. 제가 71년생인데 이때는 대학교 들어가는 전체 초기 전문대까지 모든 대학을 합쳤을 때가 5대 1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반에 75명이면요. 15명까지만 전문대학교까지 가면 나머지 16등부터 75등까지는 대학을 못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군대라는 데 있어서도 장교는 기본적인 학력 소양이 있어야만이 부대를 이끌 수 있고 직접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교는 그 책임감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지적 개입이 필요한 업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해당 전공자들 입장에서, 대학에서 전공을 했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군대를 입대하면 자신의 전공을 최대한 살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 해당 업무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ROTC 출신들이 해당 분야, 특히 뭐 공병 분야라든지 이런 회계, 그 다음에 전기 쪽, 이런 쪽은 전공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훨씬 두각을 나타내는 게 사실이죠. 그런 장교들이, 이 장교 소스 중에는 사관학교는 장기 자원을 키워내는 겁니다. 군에서 중장기적으로 리더를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길러내는 게 이제 사관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사관학교 출신들이 군 내부에서는 장기 자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관리를 받는 게 사실이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양성을 받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단기 자원을 위주로 선발이 된 ROTC 출신들은 결국은 단기적으로 장교를 양성해내는 가장 큰 소스 중에 하나였던 거죠. ROTC라는 게. 바로 ROTC 출신들이 군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ROTC 출신 중에도 물론 장기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장기를 선발하면 이 사람들도 장기 자원이 되죠. 요즘은 ROTC 출신 사성장군까지 나오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좀 슬프게 이 군인이라는 직업은요, 이거 인기 직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군인은 이류 직업이죠. 제가 봐도 B급 직업입니다. 저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여 년을 군에 있었지만 참 군대는 인류 직업은 아니에요. 인류 직업은 사실 내세울 만한 게 많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군대는 확실히 이류 직업인 것만은 맞습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우리 직업을 바깥 사회의 기준에서 없는 인류 직업이라고 저는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ROTC 출신들은 일반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반 대학 졸업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자기 전공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은 군대는 그 해당 영역을 살리기에는 군 자체가 너무 좁잖아요. 첨단이라는 게 무기는 첨단이지만 이걸 개발한다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시스템 자체는 첨단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이런 해당 분야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싶은 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첨단 과학 기술 시대에 이 조직 문화 자체가, 군대 문화 자체는 뒤처져 있죠. 그리고 조직 구조 자체도 뒤처져 있죠. 가장 그 군대식 조직이란 말이 있잖아요. 기계식 조직, 군대식 조직이 군대가 바로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대학 출신 중에 선호를 안 하는 건 사실 맞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군대 입장에서는 장교는 병사들과는 다른 책임감과 솔선수범하는 자세, 그리고 해당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이 지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관학교 출신들로만 모든 보직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 장교들도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ROTC 이 양성 과정은요,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매우 유효하고 효과적이며 또 좀 저비용이죠. 저비용으로 사실 고급 인력을 의무 복무를 대체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스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한민국 군대는요, ROTC 출신들이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ROTC의 지원이 이제는 미달이 되는 거예요. 왜? 사병보다 복무 기간이 한 10개월이나 더 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군 기준으로 하면은 병사의 복무 기간이 18개월인데 ROTC는 28개월이라는 거죠. 이게 우선 군대라는 조직이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유인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가 저 최전방 저 철책 가서 최고로 자기가 엘리트인 사람이 철책 가서 그 개 끌고 다니면서 이거 하겠습니까? 그 추운 날, 이 더운 땡볕에 솔직히 안 하겠죠.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고 뜨뜻한 데 가서 자기 역량을 10분 발휘하는 데서 일을 하려고 하지, 그 군대에 가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장교로 오게 되면은요,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병사에 비해서 많아집니다. 이것은요, 사실 군에서 이 책임감과 역할을 배우면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사회에 적응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그 영역이 사실 적어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군대에서 배운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 사회에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시절은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군대에서 배운 게 여러분 의미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더 앞서갔고 무기라든지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행정이 앞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군대가 앞설 수는 없잖아요. 밖에 기업들이 더 앞서 있고. 그러면 군대라는 거를 의무로만 마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장교로 오는 사람들은요. 장교로 왔을 때는 그 책임이라는 것이 이 어깨에 얽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병사들에 비해서 더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군대를, 즉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데 다만 장교로 선택을 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그 책임감,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그걸 안 하려는 겁니다. 왜? 10개월 더 해야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장교로 지원해서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장교로 오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군 생활에서 장기 직업군인들은 제외를 하더라도 일단 단기 장교들도 장교 월급을 받습니다. 의무로 들어왔지만 장교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무로 군 생활을 하면서 장교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공무원이나 뭐 교사나 기타 국가기관일 때는 장교 복무 기간은 이 국가 공무원 그 근무 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좋겠죠. 공기업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장교 과정이 또 실제 근무 경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도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적 인게이지먼트가 높다 보니까 결코 헛된 기간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의미 있는 기간이기는 합니다. 근데 10개월이라는 게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ROTC 지원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대체로 비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주로 명문대학교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서울대, 뭐 연대, 고대, 교원대, 성균관대, 서울교대 이렇듯 워낙 그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상위권 대학은요. 그냥 별로 군의 뜻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런 좋은 학교 나와서 자기들 이렇게 장래로 진출하고자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구태여 군에 가서 내가 10개월 더 썩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지방대는 ROTC 지원율이 또 높습니다. 왜? 지방대를 나와가지고는 취업도 어렵고 어디 잘 가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장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지원율에서도 보면 딱 군이라는 직업이 이류 직업이라는 게 밝혀지죠. 인류대학 나온 애들은 다 다른 데를 지원을 하게 되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군대가 인류 직업이 아닌 이상 이걸 뭐 인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장교로 생활을 하는 게 장교 근무를 하게 되면 10개월을 더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열거한 장교들의 메리트,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있지만 그런 메리트보다는 자기는 10개월이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또 반대로 지방대학교에서는 또 ROTC 지원율이 높고, 지원율이 높진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낮지만 아무튼 미달은 안 낮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졸업 후에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군 장교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군대에서 직업군인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도 있는 거죠.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강의를 다니거나 상담을 받아보면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군인으로서 장교로서의 직업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장교로서의 직업 자체는. 예. 자, 이제 우리 이 군대 입장에서 보면은요. 군에서도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고 싶죠. 그리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군대는요. 그렇게 되면은 출신을 구분하거나 이 차별하는 정책은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사관학교를 졸업했던 ROTC 출신이던 학사장교던 장기적으로 만일에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장기 자원으로 선발된 이후부터는 출신의 구분을 하지 말고 모두 동일하게 대접을 하고 이 출신에 따른 구분보다는 실력과 능력과 충성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수한 자원들이 ROTC나 학사장교를 지원을 하겠죠. 왜? 군에서 출신의 구별이 없고 공평하게 실력과 능력에 의해서 진급을 시킨다면 그렇다면 군을 기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상호 간에 이 출신의 다양성 때문에 견제를 하고 발전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초급 장교들이라도 복무 기간을 줄여줄 수는 없죠. 그런데 학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좀 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과거에는 이 장교들은 퇴근하고 삐우크에도 있을 수 있고 뭐 개인 일을 보러 시내도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병사들도 영내에서 침대도 이제 개인 침대 쓰고 이렇게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 생활이 가능해져서 주는 장점이 없어진 거죠. 오히려 장교들은 이 어깨에 올려져 있는 책임감, 장교라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한 거죠. 거기다가 병사보다 10개월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아마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들일 거예요. 이게요, 육군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공군 지원율도 줄어들었습니다. 공군이 왜 메리트가 있었냐? 공군의 메리트는요, 선진화된 병역 문화, 그리고 일과가 명확하고 퇴근하면 좀 쉴 수 있고 이런 공군만의 어떤 병사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육군이 보면 엄청 빠졌고 막 저것들이 군인인가 싶은 그런 행동들을 육군들은 막 24시간 하고 막 보초 서야 되고 막 근무 쓰고 철책 순찰 돌아야 되고 너무 힘들 때 공군은 느슨해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공군도 공군 자체로 힘들지만 어쨌든 땅 퇴근하고 가면은 공군 병사들은 대체적으로 한가하고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군이 복무 기간이 좀 길었어도 육군보다 공군을 선호해가지고 공군의 지원율은 늘 2대 3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공군이 미달이 난 거예요. 왜? 육군이 18개월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공군이 그거보다 4개월을 더해서 22개월을 복무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4개월을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육군으로 가버리는 거죠. 결국은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우수 자원을 유치하고 우수 자원을 유인하려면은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향후 ROTC 역시 마찬가지예요. ROTC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ROTC 지원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거예요. 언제까지 명예심이나 충성심만 탓하겠습니까? 그리고 ROTC 지원자들한테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만 강요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그들이 선택한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ROTC의 지원율은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지원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자원의 자질의 수준이 하락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조금 군대가 전향적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 군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단기 장교들을 군에서는 소모품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굳은 일이나 야 너네 그냥 이거나 대충 하다가 제대해라고 뭐 일을 정말 잘했는데 그럼 표창을 줘야 되는데 너 단기지 그럼 표창 안 주고 장기한테 주고 뭐 하는 겁니까? 일을 잘했으면 표창이라는 게 뭡니까? 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을 잘했는데 얘는 단기야. 그리고 얘는 일을 못했는데 장기야. 그럼 표창은 장기를 주죠.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창 주면 되잖아요. 장기 자원이라고 왜 표창을 줍니까? 일을 못했는데 장기 자원이 일을 못해서 표창을 받는 게 더 문제죠. 이런 놈이 나중에 또 진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능한 놈이 계속 진급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는 이런 이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선하지 않는 한은 우수한 이 자원들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필승!